사람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3장 과학으로 보는 세상 11 가끔 과학기술이 달갑지 않더라도 알파고가 던져준 걱정거리 2016년 이세돌 선수와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전 많은 전문가가 이세돌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체스나 장기와 달리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수백 년의 바둑 역사를 통해 사람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바둑 전략이 컴퓨터의 단순 계산보다는 뛰어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과는 4대 1, 알파고의 완승이었습니다. 이세돌이 이긴 4차전이 인류가 바둑으로 컴퓨터를 이긴 마지막 경기일 것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컴퓨터가 단순 계산을 인간보다 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만든 전자장치이니까요. 하지만 고차원적인 지적 활동에서도 컴퓨터가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미래에는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해버리는 게 아닐까? 이미 많은 직업군에서 컴퓨터,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마치 달리는 자전거와도 같아서 멈추면 도태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비슷한 속성이 있죠.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이 때로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축소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동화 설비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로서는 자동화 공장이 많아지면 좋지만 과연 대규모의 자동화로 생기는 인력 감축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도 된다고 합니다. 택시 산업을 위협하는 기술 발전. 한국에서 우버 택시가 큰 논란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버는 모바일 앱을 통해 카풀 서비스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존 택시 업계가 우버 택시에 거세게 반발한 것처럼 한국의 택시 업계도 파업과 시위를 통해 우버 택시를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우버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택시업계의 반발로 한국에서 사업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우버 택시뿐만 아니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프트 택시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버 택시는 미국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옐로우캡이라고 불리는 뉴욕의 노란 택시는 맨하튼의 상징 중 하나인데요. 뉴욕의 악명 높은 교통 환경 때문에 택시 이용률이 높아 택시 면허 거래에 큰 돈이 오갈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뉴욕 맨하튼 택시 면허는 100만 달러에 육박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우버와 리프트의 성장으로 택시 면허 거래 가격이 10분의 1로 폭락했습니다. 미국 여행자들이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비율도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 상당수가 직업을 잃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이렇게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우에 따라서는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인터넷 환경, 스마트폰, GPS 기술 등 각각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우버의 등장과 택시 운전자의 실직에서 보듯이 모두에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인위적으로 틀어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인류 발전은 성장통을 항상 동반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 공식 서류를 작성할 때 타자기를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타이피스트라는 전문 직업군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전화 교환원이라는 직업도 있었죠. 요즘은 번호만 누르면 바로 연결되는 자동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라진 직업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버스 안내양이라는 직업도 있었습니다. 버스 요금을 받고 승객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사라진 지 오래된 직업이죠. 버스 요금은 교통카드로 자동 결제되며 하차를 위해 운전수가 스위치 하나로 승객용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버스 구조가 발전했습니다. 특정 직업군이 사회에서 불필요해져서 사라지는 과정은 개개인에게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일 경우 단지 직업군의 존속을 위해서 발전이라는 과일을 거부하는 것 또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발전을 통해 우리는 더 다양하고 많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으로 비록 타자기 제조업체와 타이피스트는 사라졌지만 컴퓨터 제조업체와 컴퓨터 업계 안팎의 다양한 직업군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혹자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의 직업을 빼앗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충분히 타당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분명 더 큰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직업과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그런 직종은 단순한 육체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의 지적, 감성적, 미적 능력이 요구되는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도 여전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직장을 잃은 타이피스트가 하루아침에 컴퓨터 기술자로 취업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개개인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회 안정망 구축이나 재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과학기술 환경이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필자처럼 교육에 몸담은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미래의 직업 구조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교육자들의 고민과 도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직업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LG경제연구원은 2018년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위협받을 수 있는 직업군과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을 발표했습니다. 위협받을 수 있는 직업군에는 조립, 생산 등 제조 현장직이 있습니다. 또 세무사, 회계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교육 관련 업종과 연구직, 의사, 약사 등은 유지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예상 리스트에 불과하므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직업군의 특징은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직업 활동을 하거나 고도의 창의적 활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단순 생산직이나 주어진 틀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직업은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필자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대학 졸업반 학생들은 항상 어떤 직업군을 선택해야 전망이 좋은지 묻습니다. 대부분 공과대학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급여 수준이나 안정성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서 조금 길게 보기를 권유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의 적성과 열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전제하에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미래의 직업군도 꼭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조언합니다.